여러분, 지금 당장 집 안을 둘러보세요. 현관에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나요? 베란다에 몇 년째 안 쓰는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나요? 서랍 속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들로 가득하지 않나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애들도 다 나갔는데 왜 집이 더 좁아진 거지? 청소해도 금방 또 어질러지네. 도대체 어디부터 손대야 할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정 1000곳을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집이 좁다고 느끼는 이유가 평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20평 빌라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집이 좁다고 말했거든요. 진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버리지 못한 8가지 물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8가지만 버리면 평수는 그대로인데 집이 2배로 넓어 보인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 김영숙 씨, 34평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자녀 셋을 키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점점 더 좁아지는 느낌이 든 거예요. 영숙 씨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애들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지? 물건 둘 곳이 없어. 집이 너무 좁아.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집에 놀러 왔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실 생각 없으세요? 청소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였나? 딸이 걱정할 정도로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집을 찬찬히 둘러봤습니다. 현관에 쌓인 신발들, 베란다를 가득 채운 물건들, 열어보지도 않는 방의 짐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정리해보자.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인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딱 8가지만 버리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정리. 그런데 정말로 단 3주 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큰딸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집이에요? 이사라도 하신 거예요? 집이 이렇게 넓었어요? 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딱 8가지만 버렸어. 그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딸은 그날 남편과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손주들이 집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진짜 넓어졌다. 그 순간 영숙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영숙 씨 집에 놀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집 팔 생각 없으세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이 정도 집이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부동산 중개사를 데려왔습니다. 중개사는 집을 꼼꼼히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렇게 깔끔한 집은 정말 귀해요. 시세보다 높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숙 씨는 팔 생각이 없었지만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얼마나 높게요? 중개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층인데 보통보다 3천만 원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깔끔하면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거든요. 3천만 원입니다. 단지 8가지를 버렸을 뿐인데 말이죠.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숙 씨는 평범한 주부였고 34평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한 평수이며 30년은 우리 모두의 세월입니다. 즉,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리 전문가의 증언에 따르면 30년간 2,000가구를 방문한 결과 집이 어수선한 집들의 99%가 똑같은 8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8가지만 버리면 누구나 영숙 씨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8가지가 뭔지 궁금하시죠? 이 8가지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깔끔한 집은 같은 평수라도 20% 이상 비싸게 팔립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넓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집이 어수선하면 낙상 사고 위험이 3배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우울증과 치매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은 주거 환경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이 8가지를 버리는 건 집을 2배 넓히는 동시에 건강을 지키고 재산 가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8가지를 듣고 나서 진작 구독할 거라고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본 분들 중 87%가 영상 끝까지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구독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 지금 미리 눌러두세요. 5초면 됩니다. 둘째,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생명 같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셋째,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나는 8가지 중 무엇부터 버리겠습니다. 라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계획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면 실천율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집에도 분명히 있을 그 8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욱더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첫 번째, 여러분 집 약통 안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숨어 있을지 모를 시한폭탄입니다. 바로 유통기한이 지난 영양제와 약들입니다. 에이, 그게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유통기한이 6개월만 지나도 약 성분이 완전히 달라져서 독성을 띨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약들은 곰팡이가 생겨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혈압약을 먹었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이 가져온 약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5년 전에 유통기한이 지난 혈압약이었습니다. 약통에 케이스가 없어서 날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복용하신 거예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약통을 열어봤을 때 무려 87개의 약과 영양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것이 62개, 심지어 5년이나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약인지 혈압약인지 헷갈려서 그냥 안 먹게 됐어요.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깝고요. 자식들이 사준 비싼 영양제도 있는데 미안해서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리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까운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 집을 떠올려 보세요. 화장실 수납장에 몇 년 전 감기약, 서랍 깊숙이 자녀들이 사다 준 영양제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모아둔 소화제들이 가득하지 않나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 집을 좁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을 잘못된 방법으로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화장실, 주방, 거실, 침실,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약들을 전부 식탁 위에 모아놓으세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숙 씨도 모아놓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케이스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약들은 무조건 버리세요.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통기한을 모르는 약은 먹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지난 약은 성분이 변질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세 번째 단계, 세 가지로 분류하세요. 지금 복용 중인 약, 상비약으로 보관할 약, 버릴 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세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즉시 버려야 하는 약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것, 케이스나 설명서가 없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것, 색이 변하거나 굳어 있는 것, 습기가 차서 눅눅해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1년 이상 먹지 않은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올바르게 버리세요. 절대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물약을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는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약 성분이 물이나 흙으로 흘러들어가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면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도 있고요. 번거롭더라도 한 곳에 모아서 반드시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남은 약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지금 복용 중인 약과 자주 쓰는 상비약만 주방이나 침실에 약 전용 서랍을 만들어 보관하세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약 케이스 전체를 찍고 복용법도 함께 찍어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에 약통을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달력에 표시해두면 잊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87개의 약 중 15개만 남겼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과 당뇨약 각각 한 달치, 그리고 상비약으로 소화제 2통, 진통제 1통, 파스 1통 딱 이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약 먹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이제 약국에서 한 달치만 받아오니까 관리하기도 쉽고 뭘 먹어야 하는지 헷갈리지도 않아요. 영숙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자식들이 사준 비싼 영양제를 못 먹고 있다는 죄책감, 유통기한 지난 약을 버려야 하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통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고 마음의 짐까지 덜어내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집에 있는 모든 약을 식탁 위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내일 약국이나 보건소에 가져다 주세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저녁 약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라고요. 여러분의 선언 하나하나가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인 약통 정리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건강도 지키고 공간도 넓히고 인생도 가벼워지는 일석삼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물건은 더욱 놀라울 겁니다. 이건 거의 모든 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매일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는 바로 그것,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 아침 현관에서 5분씩 허비하게 만드는 범인입니다. 바로 신발장 속에 쌓여있는 밑창 다른 구두와 신지 않는 신발들입니다. 신발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집을 보러 온 구매 희망자들이 현관에서 발걸음을 돌리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신발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집 전체가 좁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작년 강남의 한 아파트는 시세보다 2억 원이나 낮게 팔렸습니다. 평수도 좋고 층도 좋고 조망도 완벽했는데 말이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매 희망자 5팀이 현관문에서 몇 걸음도 가지 않고 전부 발걸음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현관에 신발이 너무 많아서 집이 답답해 보였던 거예요. 영숙 씨 남편인 70세 김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신발장을 열어봤을 때 무려 73켤레가 나왔습니다. 부부 둘이서 73켤레 하나씩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밑창이 완전히 닳아서 미끄러운 구두, 굽이 떨어져 나간 하이힐, 5년째 신지 않은 등산화, 한 번 신고 발이 아파서 구석에 박혀있던 운동화. 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멀쩡한 신발인데 버리긴 아깝잖아요.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언젠가 신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리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은 앞으로도 안 신을 확률이 90%입니다. 작년 겨울에도 안 신은 부츠는 다음 겨울에도 안 신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밑창이 다른 신발은 단순히 안 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 이상에게 낙상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면 사망률이 20%까지 올라가죠. 밑창 다른 신발은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74세 이순자 할머니는 밑창 다른 운동화를 신고 마트에 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외출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신발은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아끼다가 다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신발 정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장 속 모든 신발을 전부 꺼내세요. 현관 바닥에 쫙 늘어놓으세요. 그 양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즉시 버려야 하는 신발을 골라내세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밑창이 닳아서 미끄러운 신발, 1년 이상 신지 않은 신발,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한 신발, 끈이나 굽이 망가진 신발, 이런 신발들은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리세요.
특히 밑창 확인은 필수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세요. 매끄럽고 딱딱하면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세 번째, 계절별로 분류하세요. 지금 계절에 신는 신발만 신발장 앞쪽에 두세요. 나머지 계절 신발은 박스에 넣어서 보관하거나 정말 자주 신는 것만 남기고 버리세요. 네 번째, 최종 선택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는 신발만 남기세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성인 한 명당 필요한 신발은 평균 7켤레입니다. 운동화 2켤레, 편한 신발 2켤레, 외출용 신발 2켤레, 특수 목적용 1켤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철수 씨는 73켤레 중 9켤레만 남겼습니다. 매일 신는 운동화 2켤레, 편한 슬리퍼 1켤레, 외출용 구두 2켤레, 등산화 1켤레, 실내화 1켤레, 그리고 아내 영숙 씨용으로 2켤레 딱 이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신발 찾는 시간이 5분에서 10초로 줄었습니다. 신발장 문도 이제 제대로 닫힙니다. 현관이 넓어 보이니까 집 전체가 환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이 적으니까 관리하기도 쉬워요. 더러워지면 바로 보이니까 자주 닦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 신발 살 때도 신중하게 골라요. 정말 편한지 오래 신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게 되죠.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장 정리는 단순히 현관을 깔끔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안전을 지키고 매일 아침을 여유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신발장을 열어서 1년 이상 안 신은 신발을 찾아보세요. 밑창을 만져보세요. 미끄럽다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신발 몇 켤레를 버렸습니다. 라고요. 자, 두 번째 물건 정리 끝났습니다. 약통과 신발장 딱 2가지만 정리했는데 벌써 집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건은 정말 의외입니다. 이건 재활용한다고 모아두는 건데 알고 보면 집을 좁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세 번째, 여러분이 아껴둔다고 모아두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비닐봉지와 종이 쇼핑백입니다. 이게 왜 문제야? 재활용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모아두는 비닐봉지와 종이 가방의 평균 개수가 무려 100개라고 합니다. 100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개수는 고작 10개 미만이에요. 나머지 90개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팬트리 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안을 보니 비닐봉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큰 봉지 안에 작은 봉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개수를 세어보니 무려 180개였습니다. 180개입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받아오는데 깨끗한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디라도 쓰게 될지 모르니까요. 마트와 백화점 쇼핑백도 수십 개였습니다. 나중에 선물 줄 때 쓸 거예요. 비싼 거 담아서 주면 좋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비닐봉지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쇼핑백 사이에는 작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종이 봉투가 눅눅해진 것도 많았습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균 가정에 비닐봉지가 100개 정도 있는데 실제로 1년 동안 사용하는 건 고작 10개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습기가 차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죠. 영숙 씨 부부는 하루에 쓰레기 봉투 한두 개를 쓴다고 가정해도 일주일에 10개면 충분한데 180개는 거의 5개월치입니다. 게다가 마트 갈 때마다 새로 받아오니
절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비닐봉지를 버리지 못할까요? 바로 부족함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나중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비닐봉지는 언제든 마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100개를 모아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비닐봉지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비닐봉지를 한 곳에 모으세요. 주방, 베란다, 팬트리, 곳곳에 숨어 있는 비닐봉지를 전부 꺼내세요.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딱 10개만 남기세요. 큰 것 5개, 작은 것 5개면 충분합니다. 일주일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차피 마트 가면 새로 받아오니까요. 세 번째, 남은 비닐봉지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깨끗한 비닐봉지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쇼핑백도 똑같이 정리하세요. 손잡이가 끊어지거나 찢어진 건 즉시 버리세요. 정말 예쁜 것 2~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앞으로는 장바구니를 사용하세요. 접이식 장바구니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더 이상 비닐봉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집도 깔끔해지고 일석이조입니다. 영숙 씨는 180개의 비닐봉지를 10개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팬트리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비상식량과 생수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좋은 공간을 비닐봉지가 차지하고 있었다니 정말 아깝네요. 냄새도 안 나고 벌레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쓰니까 마트에서 비닐봉지 받을 일도 없어서 더 이상 안 쌓여요.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닐봉지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죠. 필요할 때 구하면 된다는 여유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집에 가면 비닐봉지를 전부 꺼내서 세어보세요. 100개 넘게 나올 겁니다. 10개만 남기고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비닐봉지 몇 개를 버렸습니다. 라고요. 자, 세 번째 물건 정리도 끝났습니다. 약통, 신발장, 비닐봉지 딱 3가지만 정리했는데 벌써 집이 눈에 띄게 넓어졌을 겁니다. 서랍도 넓어지고 현관도 깔끔해지고 팬트리도 여유로워졌죠. 그런데 네 번째 물건부터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매일 사용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독을 품고 있는 바로 그것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네 번째, 여러분이 매일 음식을 담아 먹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과 변색된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에이, 그게 뭐 문제야? 아직 쓸만한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무서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스며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누렇게 변색되거나 스크래치가 많은 용기는 유해물질까지 방출할 수 있습니다. 영숙 씨네 주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주방 서랍을 열었을 때 프라이팬이 7개나 나왔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큰 거 구울 때, 이건 계란 부칠 때, 이건 생선 구울 때 써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5개는 코팅이 완전히 벗겨져서 밑바닥 금속까지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직 쓸만해요. 코팅 벗겨져도 쓸 수 있잖아요. 기름 좀 더 두르면 되고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는 플라스틱 반찬통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없는 것, 누렇게 변색된 것, 김치 담았던 거라 빨갛게 물든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막상 없으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정리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코팅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절대 계속 쓰면 안 됩니다. 교체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예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는 코팅이 벗겨져도 중금속은 거의 용출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다 드러난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반찬통은 더 심각합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년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반찬통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으로 스며듭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낡은 반찬통의 스크래치 사이에는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같은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씻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세 박정희 할머니는 오래된 반찬통에 음식을 담아 먹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플라스틱 용기 사용하시나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넘게 쓴 반찬통이 문제였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위험한 조리도구를 계속 쓸까요? 바로 아까움의 심리 때문입니다.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다. 아직 쓸만한데 하는 생각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프라이팬과 반찬통 정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의 모든 프라이팬과 반찬통을 꺼내세요. 서랍, 수납장, 싱크대 아래,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전부 꺼내서 식탁 위에 늘어놓으세요. 그 양에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즉시 버려야 하는 것들을 골라내세요. 프라이팬은 이런 것들을 버리세요. 코팅이 벗겨져서 밑바닥이 드러난 것, 6개월 이상 사용한 것, 손잡이가 흔들리는 것. 반찬통은 이런 것들을 버리세요. 뚜껑이 없는 것, 색이 변한 것, 냄새가 밴 것, 스크래치가 많은 것. 여기서 중요한 판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찬통을 햇빛에 비춰보세요. 투명도가 떨어지거나 흐릿해 보이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겁니다. 또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쉽게 자국이 나는 것들도 버려야 해요. 세 번째,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프라이팬은 6개월에서 1년마다 교체하는 게 정답입니다. 비싼 걸 오래 쓰는 것보다 적당한 가격의 제품을 자주 바꾸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반찬통은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로 바꾸세요. 초기 비용은 좀 들지만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안전합니다. 특히 유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하고 냄새도 배지 않죠. 네 번째, 개수를 줄이세요. 프라이팬은 3개면 충분합니다. 큰 것 1개, 중간 것 1개, 작은 것 1개 용도별로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반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쓰는 크기 위주로 각 크기당 서너 개씩만 있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관 방법을 바꾸세요. 새로 정리할 때는 같은 브랜드, 같은 시리즈로 통일하세요. 그러면 쌓아두기도 편하고 뚜껑 찾기도 쉬워져요. 보관할 때는 몸체 안에 뚜껑을 넣어두면 공간도 절약되고 짝을 잃어버릴 걱정도 없어요. 영숙 씨는 낡은 프라이팬 5개와 반찬통 23개를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니까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서 요리가 즐거워졌어요. 반찬통도 투명한 유리 용기로 바꾸니까 냉장고 안이 한눈에 보여요. 영숙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진 거예요. 혹시 이 반찬통에서 나쁜 성분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 프라이팬 코팅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방 도구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담기는 곳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주방 서랍을 열어서 프라이팬 코팅을 확인해 보세요. 반찬통을 햇빛에 비춰보세요. 색이 변했거나 흐릿하면 주저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프라이팬 몇 개, 반찬통 몇 개를 버렸습니다. 라고요. 이제 4번째 물건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약통, 신발장, 비닐봉지, 그리고 주방 도구까지 4가지만 정리했는데 벌써 집이 확실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물건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건 화재의 위험까지 있거든요. 매년 수백 건의 화재 사고를 일으키는 바로 그것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5번째. 여러분이 매일 아침 5분씩 허비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랍 속 충전선과 케이블 더미입니다. 전선이 뭐가 문제야?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전기 화재의 30%가 오래된 전선과 케이블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외피가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 전선은 언제든 합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철수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거실 서랍을 열었을 때 온갖 충전선과 케이블이 뱀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필요할지 몰라서 못 버려요. 하나씩 꺼내서 확인해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휴대폰 충전기, 이미 고장나서 버린 mp3 플레이어 케이블, 규격이 맞지 않는 노트북 충전기까지. 철수 씨도 이게 어디에 쓰는 케이블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아들이 쓰던 건데 자식들 거니까 함부로 못 버려요. 집에 놀러 왔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침실 서랍에서는 멀티탭이 5개나 나왔습니다. 이거 없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전기 제품 많으면 당장이라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아드님은 이미 무선 충전을 쓰고 C타입 케이블만 사용합니다. 10년 전 충전기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균적인 가정에는 47개의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선들을 찾고 정리하는데 평생 총 120시간을 허비한다고 해요. 게다가 오래된 전선들은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외피가 벗겨지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있으면 합선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8세 최동수 씨네 집에서는 서랍 속 오래된 충전기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이후로 전선만 보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10년 이상 된 전선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전선 정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모든 충전선과 케이블을 한 곳에 모으세요. 거실, 침실, 주방, 서랍마다 숨어있는 전선들을 전부 꺼내세요. 그 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사용 중인 전자제품과 하나씩 매칭해 보세요. 지금 집에 있는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각 제품에 맞는 충전선을 찾으세요. 매칭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버리세요. 세 번째, 즉시 버려야 하는 전선을 골라내세요. 외피가 벗겨진 것, 플러그가 흔들리는 것, 10년 이상 된 구형 케이블, 이런 전선들은 위험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버리세요. 기술은 빠르게 변합니다. 10년 전 충전 규격은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USB, 라이트닝, C타입 계속 바뀌고 있죠. 옛날 전선을 왜 붙들고 계세요? 네 번째, 남은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케이블 타이나 벨크로를 사용해서 깔끔하게 묶으세요.
그리고 용도를 적은 라벨을 붙이세요. 투명한 집에 종류별로 나눠 담으면 찾기도 쉽고 관리도 편합니다. 5번째, 앞으로는 무선으로 바꾸세요. 요즘은 무선 충전, 블루투스, 와이파이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전선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가능하면 무선 제품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전선이 더 이상 쌓이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47개의 케이블 중 9개만 남겼습니다. 휴대폰 충전선 2개, 노트북 충전기 1개, 태블릿 충전선 1개, 그리고 예비용 몇 개. 딱 이것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랍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예요. 이제 필요한 충전기를 찾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철수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화재 위험에서 벗어난 안심감입니다. 밤에 자다가도 혹시 전선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사라졌어요.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선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화재 위험에서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서랍을 열어서 전선들을 전부 꺼내보세요. 외피가 벗겨진 건 없는지 확인하세요. 10년 이상 된 전선은 주저하지 말고 버리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전선 몇 개를 버렸습니다. 라고요. 자, 5번째 물건 정리도 끝났습니다. 이제 8가지 중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약통, 신발장, 비닐봉지, 주방도구, 그리고 전선까지 절반 이상 정리했습니다. 벌써 집이 눈에 띄게 넓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남은 3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마음의 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적 이유를 건드리는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6번째. 여러분이 예뻐서, 유용해서, 아까워서라며 소중히 모아두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쓸 거라며 모아둔 공병들입니다. 화장품 공병, 와인병, 향수병, 나중에 꽃병으로 쓰면 되지, 디퓨저 용기로 쓸 거야, 라며 계속 모아두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공병을 실제로 사용한 게 언제였나요? 정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는 30개 이상의 공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건 고작 3% 미만이라고 해요. 나머지 97%는 그냥 먼지만 쌓인 채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영숙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거실 선반을 확인했을 때 크고 작은 유리병이 수십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쁜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언젠가는 꽃병으로 쓸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병들 안에는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완전히 세척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오일 성분이 남아있는 병들은 세균의 온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음식 보관용이나 꽃병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왜 우리는 이 쓸모없는 공병들을 계속 모을까요? 바로 가능성에 대한 착각 때문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는 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를 공병 수집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이사할 때 가장 무겁고 부피가 큰 짐이 뭔가요? 바로 이 공병들입니다. 하나하나는 가볍지만 모이면 엄청난 무게가 되죠.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도 찾기 어렵습니다. 공병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안의 모든 공병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거실, 주방, 베란다, 창고에 숨어있는 공병들을 전부 꺼내세요. 그 양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두 번째, 이 기준으로 선별하세요. 변색되거나 흠집이 난 것 즉시 버리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것 버리세요. 정말 재활용하고 싶다면 딱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세 번째, 남겨둔 공병은 즉시 사용하세요. 작은 유리병은 주방에서 양념 보관용으로, 큰 병은 꽃병으로 바로 사용하세요. 중요한 건 즉시 사용입니다. 또 쌓아두면 의미가 없어요.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과 세제로 완전히 세척하고 베이킹소다로 냄새까지 제거하세요. 그리고 햇볕에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다면 그냥 새 용기를 사는 게 나아요. 영숙 씨는 30개가 넘는 공병 중 2개만 남기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반이 훨씬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무엇보다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해방됐죠. 영숙 씨의 말입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병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6번째 물건 정리 끝났습니다. 이제 7번째 물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입니다. 여러분이 필수품이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사들이고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7번째. 뜯지도 않은 새 수건과 이불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야? 새 건데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쓰려고, 손님 올 때 쓰려고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제품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행복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밝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껴두는 행동이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 아까운 걸 못 쓰고 있다는 죄책감이 계속 쌓이면서 정신 건강을 해치는 거죠. 영숙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장롱 깊숙이를 확인했을 때 포장도 안 뜯은 수건 세트가 5개나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사놓고 10년째 안 쓰는 이불도 새 채였습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올 때 쓸 거예요. 좋은 걸로 대접해야 하잖아요. 그때까지 아껴두는 거죠. 하지만 10년 동안 손님이 몇 번이나 왔을까요? 그리고 그 손님들을 위해 영숙 씨 부부는 10년 동안 낡은 수건과 오래된 이불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수건은 몇 년 된 거예요? 7년 됐어요. 좀 낡긴 했는데 아직 쓸만해서요. 새 수건은 언제 쓰실 건데요? 손님 오면요. 근데 요즘은 손님도 잘 안 오고 그럼 7년 동안 본인은 낡은 수건 쓰고 오지도 않는 손님을 위해 새 수건 아껴두신 거네요? 그 말을 듣고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오래 보관된 직물 제품들의 실제 위험성입니다. 섬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장된 상태로 2년 이상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진드기가 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된 이불은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년 전 최신 제품이었던 그 이불, 지금은 이미 낡은 기술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세월 앞에서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낡은 수건, 오래된 이불, 이것들 때문에 매일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왜 새 것을 아껴두고 낡은 걸로 참고 살고 있나요? 수건과 이불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껴두었던 새 수건과 이불을 모두 꺼내세요. 장롱 깊숙이, 옷장 위, 박스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전부 꺼내세요. 두 번째, 포장을 뜯으세요. 지금 당장 뜯으세요. 세 번째, 세탁하세요. 새 제품이라도 제조 과정에서 생긴 화학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한번 세탁한 후에 사용하세요.
네 번째, 바로 사용하세요. 새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그 순간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새 이불 속에서 느끼는 포근함을 경험해 보세요. 이런 작은 행복을 왜 미뤄두고 계셨나요? 다섯 번째, 너무 많다면 기부하세요. 여러분이 아껴두고 있는 그 새 수건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필요일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은 덤입니다. 영숙 씨는 5개의 새 수건 세트 중 하나는 바로 사용하고 2개는 기부하고 2개만 보관했습니다. 이불도 한 채는 바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새 이불 속에서 자는데 정말 행복해요.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후회됐어요. 영숙 씨의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언젠가 써야 한다는 압박감, 아껴야 한다는 죄책감이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건과 이불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 사는 겁니다. 7번째 물건 정리도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만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창의력과 정신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8번째. 서랍과 책상을 점령한 오래된 영수증과 서류철 더미입니다. 이게 창의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복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 있으면 창의적 사고가 무려 40%까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서류 더미들이 여러분의 뇌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죠. 영숙 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 전문가가 거실 서랍을 열었을 때 영수증과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년 전 병원 영수증, 이미 끝난 보험 안내문,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각종 청구서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세무서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증명이 필요하면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영수증의 법적 보관 의무는 5년입니다. 그것도 사업자에게만 해당하고요. 개인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는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10년째 보관하고 있는 그 마트 영수증들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서류들이 개인정보 유출의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적힌 옛날 서류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서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류 정리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서류를 한 곳에 모으세요. 거실, 침실, 책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을 전부 꺼내세요. 두 번째, 날짜 순으로 정리하세요. 오래된 순서대로 쌓아보세요. 세 번째, 5년 이상 된 것들은 무조건 버리세요. 개인정보가 적힌 것들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잘게 찢어서 버리세요. 네 번째, 남겨둘 중요한 서류들은 투명 파일에 종류별로 나누고 라벨을 붙이세요. 의료, 보험, 자산, 보증서,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요. 다섯 번째, 매년 12월에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1년에 한 번만 정리하면 서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디지털화입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세요. 검색도 쉽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습니다. 영숙 씨는 박스 3개 분량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결국 남은 건 파일 2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TV 옆이 깔끔하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에요. 영숙 씨의 말입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류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을 되살리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거죠. 자, 8번째 물건 정리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8가지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 밑창 다른 신발, 비닐봉지와 쇼핑백,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과 변색된 반찬통, 엉킨 전선과 케이블 모아둔 공병, 뜯지 않은 새 수건과 이불, 그리고 오래된 서류까지. 이 8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은 2배로 넓어 보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영숙 씨 부부는 3주 동안 이 8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현관부터 거실, 주방, 침실까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환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영숙 씨 부부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30년을 살았는데 처음 이사 왔을 때 같은 기분이에요. 영숙 씨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물건에 눌려 살았던 것 같아요.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려 했는데 집안 정리를 하고 나니 이제서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3주 후 큰딸이 다시 놀러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사하신 거예요?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딸은 남편과 아이들을 모두 데려왔습니다. 손주들이 집안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집 넓어졌다. 우리 자주 놀러 올게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손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 자식들이 부담 없이 놀러 올 수 있는 집, 부부가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간을 비우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오늘은 약통, 내일은 신발장, 모레는 비닐봉지, 이렇게 8일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집이 3배로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에 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영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리고 나니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사게 되더라고요. 집도 삶도 단순해지니까 훨씬 행복해요.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이 8가지 물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비워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집과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하기 엄두가 안 난다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가 반대한다면 내 물건부터 먼저 시작하세요. 내 약통, 내 신발, 내 서랍부터요. 그 변화를 보면 가족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버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정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을 버릴 때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며 떠나보내세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라고 인정하고 떠나보내는 거죠. 물건은 쓰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10년째 서랍 속에 갇혀있는 충전선보다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곳으로 가거나 재활용되는 게 그 물건에게도 더 나은 삶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단순히 공간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가벼워지고 시간도 늘어나고 돈도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비우는 연습입니다.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간입니다. 물건을 비우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불편했던 것부터. 현관 신발장을 볼 때마다 신발 찾기 힘드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베란다 짐이 답답하셨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정리 전문가들이 수천 채의 집을 봐왔지만
정리된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달랐다고 합니다. 더 밝고, 더 여유롭고, 더 행복해 보였대요. 집이 정리되면 삶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됩니다. 영숙 씨 부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리 전문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덕분에 집도 넓어지고 새로운 삶도 시작했어요. 작은 집으로 이사 갈 뻔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청소하기도 쉽고 뭐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이고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대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80대에 정리를 시작하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시작한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당장 첫 번째 물건부터 정리해 보세요. 약통을 열어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신발장을 열어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비닐봉지를 세어 보세요. 하나만 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요. 오늘 약통만 정리해도 내일 아침이 달라 보일 거예요. 오늘 신발만 버려도 현관이 넓어 보일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를 버리면 둘을 버리고 싶어지고 둘을 버리면 셋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집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집이 3배로 넓어지고 인생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부터 정리하실 건가요? 8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버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댓글에 선언을 남겨보세요. 저는 오늘 약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신발장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세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선언하면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정리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신발 10켤레 버렸더니 현관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요. 약통 정리했더니 약 먹기가 정말 편해졌어요. 비닐봉지 버렸더니 팬트리에 공간이 생겼어요. 이런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 달 후에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